그 사람은 나눴어요. 하나.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4개 함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도 없고요. 리턴도 없는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함수를 런어블 함수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void run 이렇게 되겠습니다. run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바로 보내드리고 설명을 바로 할게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함수의 5가지 형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함수를 만들고 그 형태에 따라서 메소드 함수, 내부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라 하고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포이치, 맵이나 필터 같은 함수들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바로 붙여놓고요. 그래서 총 5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함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매기 변수와 리턴 값이 없는 함수, 매기 변수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매기 변수 있고 반환 값이 없는 함수, 둘 다 있는 함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형태를 잘 안 하고 또 마지막에 반환 값이 참과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분해가지고 총 5개의 인터페이스인데요. 5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 형태에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정해 놓고 이 정의한 것을 가지고 함수 프로그래밍의 함수, 포이치나 맵이나 필터 같은 함수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함수 프로그래밍의 공유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플라이어, 프리디케이트, 펑션, 그 다음에 컨슈머 이렇게 보이죠? 여기 매기 변수로 보이죠? 매기 변수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 있는 서플라이어, 컨슈머, 펑션 형태의 함수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매기 변수가 있느냐, 반환 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를 공유 함수를 제가 만들어놨고, 그래서 원래 자바에서는 옛날 자바에서는 함수의 매기 변수로 함수를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는 가능했지만 함수의 매기 변수로 함수를 넣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엄청나게 인기 끄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여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매기 변수에 함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할 때도 함수를 리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는 다 됐잖아요. 다 되는 거 보시죠. 자바스크립트는 매기 변수로 함수 밀어넣고 리턴도 매기 변수로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근데 자바는 안 돼요. 원래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억지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5가지로 구분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유 함수에 이런 함수들을 매기 변수로 밀어넣고 있죠. 밀어넣어서 요거를 이제 하나 함수를 만든 거죠. 이 함수는 위에 같은 포이치나 맵, 필터 같은 그런 류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함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밑에 1-1인데 함수 특징,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함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자바에서는 안 됐어요. 안 되는데 매개 변수 리턴 값으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함수 전달 가능. 원래 일반적인 C언어나 자바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함수를 리턴 값으로 전달하고 리턴 받고 이 기능이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보시면 공유 함수 얘가 뭐냐면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함수예요. 서플라이 함수예요. 밑에 프리디케이트도 함수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하게 만들었죠. 단순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그래서 해볼게요. 네.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서플라이어 해서 인티저, 서플라이어 인티저 하고요. S 해서 앞에 있는 건 제네릭이죠. 제네릭이고, 예,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함수 형태,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하고 이런 함수들을 만들면 여기에 뭐를 쓸 수 있냐면 화살표 함수를 쓸 수 있다. 여기 결론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지금 위에 걸 설명하고 있죠. 결론은 이 함수 안에다가 화살표 함수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꼴을 해서 지금 화살표 함수로 넘기고 있죠. 그래서 랜덤 곱하기 100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 1부터 100까지 랜덤 1부터 100까지의 랜덤 수죠. 랜덤 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랜덤 수 구하는 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1부터 100까지 곱공식을 이용해서 화살표 함수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서플라이 인터페이스 여기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바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꼴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5가지가 있다고 했죠. 형태가 컨슈머도 있고 컨슈머 형태도 있고 서플라이 형태도 있고 많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처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하고요. I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컨슈머인데? 컨슈머. 그래서 서플라이어, 컨슈머 이런 미리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에 화살표 함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바에서 원래 어떤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복잡하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디케이트도 이렇게 하고 P는 I 퍼센트 D는 그냥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함수가 뭔지. 요거는 두 번째 함수는 I 플러스 요거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 B의 배수만 리턴하는 함수. 여기 I 나머지 여산자 이렇게 하면 이에 비슷잖아요. 그래서 이의 배수만 리턴하는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펑션이죠. 펑션은 이렇게 되는 분기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함수거든요. 10 이렇게 해서 이거는 i의 1의 자리를 없애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의 1의 자리를 없앤다는 말이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됩니다. 97이면 1의 자리 없애면 어떻게 되죠? 90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1의 자리를 없애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로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플라이어, 컨슈머 프리디케이트, 펑션 같은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에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밀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됐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는 위의 공유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를 위에 공유 함수에 매개 변수로 전달해 볼게요. 그래서 공유 함수에 매개 변수로 펑션도 들어올 수가 있고 프리디케이트 컨슈머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면서 전달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에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상당히 점수 배열을 하나 만들고 점수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공략 수업출 위에 make 랜덤 리스트에는 랜덤 합수 있죠? make 랜덤 리스트에는 랜덤 합수 S 있죠? 만들었죠? S를 전달하고 결과로 리스트를 계속 출력을 할게요. 리스트 출력하면 여기부터 의 랜덤 숫자가 그래서 이 함수 있죠? 여기 함수 랜덤을 구하는 함수를 첫 번째 매기면수로 넣고요. 결과를 저장할 자료 있죠? 리스트에다가 두 번째 매기면수로 넣어주면 1부터 100까지 함수를 구하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이 리스트에 적용이 돼서 이 배열의 값에 1부터 100까지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출력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출력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살아났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 프린트 이벤트 넘 요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첫 번째가 프리디케이트 넣고 두 번째 컨슈머 넣으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프리디케이트가 P잖아요. P 그죠? P를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컨슈머 넣으라고 되어 있죠. 컨슈머가 뭐죠? 컨슈머 C잖아요. 그죠? C를 넣을게요. C 넣고요. 마지막에 P와 C가 적용된 결과를 저장할 자료구조 배열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출력을 하시면 이거는 바로 출력되는 거죠? 이건 바로 출력되는 프린트니까 출력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에 짝수 것만 화면에 출력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P가 뭐냐면 P 함수가 뭐죠? 이의 배수만 리턴한 함수, 짝수만 리턴한 함수를 넣었잖아요. 그죠? 넣고 그 다음에 C는 뭐죠?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는 함수였죠? 보이시나요? 출력하는 함수. 어떻게? 심표를 찍어서 출력하는 함수잖아요. 두 개가 적용이 돼서 짝수만 출력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레이 리스트에 적용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투썸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함수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new list 투썸식 해서 이번에는 여기 투썸식 공유함수는 앞에 뭐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펑션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펑션 인터페이스를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유함수는 미리 제가 그렇게 넣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요. 펑션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습니다. 펑션은 요거고요. 이 펑션의 목적은 1의 자리를 없애는 펑션이었죠. 함수였죠. 97을 90으로 만드는 함수. 그래서 요거를 요 리스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출력을 해보시면 1의 자리가 없어져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리스트 하시면 이걸로 끝. 그래서 이게 로직이 설명드리지만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바에서는 원래 함수의 매개 변수나 리턴 값으로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거를 강제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서플라이어, 컨슈머, 프리디케이트, 펑션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공유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했죠. 그래서 함수가 전달돼서 간단하게 전달된 함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결론은 자바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F가 뭐냐면 1의 자리를 없애는 함수잖아요. 이걸 매기 변수를 넘기니까 자리 구조에 1의 자리가 없앤 함수가 적용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왜 뜨냐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그래서 매기 변수로 계속 던질 때마다 새로운 재활용해서 새로운 함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뜨고 있죠. 어쨌든 결과를 보고 내가 봤을 때 자바에서는 별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보시면 1의 자리를 없앴잖아요. 1의 자리가 다 사라졌죠? 다 사라진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하시죠. 네, 끝내주시죠. 요거를 이제 화살표 함수 람다라고 하고 자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 함수를 쓸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고 이걸 이제 소개시켜드린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포이치, 맵, 필터 있죠? 여기서 화살표 함수 쓰는 형태는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익명 함수에서 쓰는 거 그때 가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여기까지 만들어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릴게요. 이걸 한번 예제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화살표 함수를 람다라고 하고요. 필터나 맵 또는 포이치 이 함수의 매기 변수로 함수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는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평가를 하도록 하죠. 결과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키가 있는데요. 키 이거 제네릭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생략했는데 여기 이제 대표 키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면 제네릭에서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키라고 되죠. 키라고 해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함수 정의할 때 함수 제네릭을 써서 제네릭을 사용해서 함수 정의할 때 보통 쓰는데 함수 정의할 때 요 t 안에 어떤 자량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함수에서 대표 t를 씁니다. 이게 이제 대표 t라고 해서 대표 t라고 해서 아무 어떤 자료도 가능해서 어떤 자료형도 가능한 거를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 t를 쓰시면 이 안에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텍스트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을 위해서 대표 t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제네릭 함수를 쓸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함수형 프로그래밍기에 리턴 값도 대표 t를 썼고 매기 변수 드론에도 대표 t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형도 전달이 가능, 자료형도 전달이 가능한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이렇게 제네릭 함수를 만드실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표티를 써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제네릭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다. 취소. 네.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는 이거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실 일이 별로 만드신다면 대표티를 써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바 끝낼게요. 네, 요걸로 자바 끝입니다. 네. 끝내고 데이터베이스 들어갈 줄 알았는데